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태성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대 상승 나오면서 장 마감을 했고요. 자, 11일 장 종료를 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태성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구간이죠. 바닥을 찍고, 자, 보시면은 4월 27일 이후에는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져가시는 주주님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태성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으로서 그동안 이 코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죠.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4월 27일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고, 자, 7월 29일에 반등이 점점 나왔죠. 자, 이 코스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의 안에 있던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통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보실 때 태성 같은 경우에는 94,000원에서 보시면 25,000원대까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고요. 코스닥의 하락폭보다 더욱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그렇다라는 것은요, 코스닥이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구간에서 코스닥보다 더욱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보시면은 역배열의 이평선이 점점 정배열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골든 크로스 구간이 점차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간에서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단기 이평선이 결국에는 장기 이평선 전부를 뚫고 올라가지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 간다면은요, 평단가 관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고점을 향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수익까지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태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은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 태성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반대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이 나더라도 이 손실률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손실을 입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부터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자, 일단은 이 태성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상승이 나왔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보시면은 이평선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이평선이 깨지는 구간에서는요, 다음 장기 이평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죠. 이평선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때 결국에는 장기 이평선에서 또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고점을 향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구간에서 깨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눌림목 저점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이러한 눌림목 저점 구간에서 이평선에 닿는 구간, 이러한 구간들을 체크를 해 주신다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러한 눌림목 저점 구간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이평선에 닿았고 매물들이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면은요, 충분히 고수익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시장의 상황을 한번 보자면은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300 포인트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0.73% 상승을 했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았습니다. 이 코스닥은 0.39%,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장 마감이 나왔고요. 자, 이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2배 정도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지수 전체는 보합권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나왔던 상승분을
이 소화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소화하는 구간이 있어야지 상승 나오는 구간에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과거에 이러한 조정 구간 한번 체크를 해 보자면은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 상승이 계속 나오다가 한번 꺾일 때 이러한 숨고르기 구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또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나올 때 이번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평선에서 반등 나오는 구간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다시 한번 마찬가지죠.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이 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무조건 조정이 조금 왔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한 번씩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살짝 오고 상승, 그리고 큰 하락이 나오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가 싶더니 조정이 세게 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이평선에 대한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제부터죠. 자, 이제부터는요. 상승과 조정이 조금 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자, 물론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차트가 있죠. 자, 이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자, 이때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고 큰 폭으로 계속 빠졌죠. 자, 이렇게 이평선의 구간마다 전부 뚫고 내려가 줬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컸더라는 건데, 이 앞전 상황을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21 평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두 번째는 61 평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세 번째는 121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은 그다음 이평선은 어쩔 수 없이 이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에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소매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미 다 떨어졌고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준비를 해 주셔서 이 앞전과 같은 상황처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전략을 다시 한번 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통해서는 특별히 매수 타점이나 매수 타점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방송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매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